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만 시간의 재발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1만 시간의 재발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관한 어떤 아류작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읽어볼까 하다가 왠지 읽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소개를 해서 그 개념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됐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그 개념을 인용한 그게 바로 이제 안데르스 에릭슨 그 박사로부터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아류가 아니라 원조입니다, 원조.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죠. 뭔가 이 삶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뭔가 무한한 가능성이 내 앞에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아주 경이로운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관습적 사고, 통념적 사고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개념만 얘기하는 건 쉽죠. 하지만 그거를 명확한 근거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어떤 모습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건 이제 타고난 재능이란 없다. 우리 누구나 이제 선천적 재능에 의해서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사례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죠. 저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웃라이어부터 탤런트 코드로부터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는 거의 아닐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저는 가장 놀라웠던 예가 절대 음감에 관한 예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부분은 그래도 절대 음감하면 이거는 정말로 선천적으로만 얻게 되는 재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구 10,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그냥 선천적 재능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오던 것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유년 시절에 그러한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유년 시절에 음조 관련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 재능이다, 여기까지 바뀐 거죠. 그런데 에릭슨 박사가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일본인 심리학자 아야코가 실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2세에서 6세, 자 24명을 가지고 화음 식별 교육을 시킵니다. 기간이 3개월인가? 근데 24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 절대 음감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선천적으로만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거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노력에 의해서, 시간의 투자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하나하나의 개별 재능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재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수십 년 동안 전문가 연구에서 나온 분명한 메시지는 어떤 성취가 유전적 자질, 그게 어떤 역할을 하던 그 탁월한 성취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은 우리 일반인들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의 인간의 두뇌와 육체가 지닌 놀라운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이 적응력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만 시간 법칙의 오해와 재발견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1만 시간을 1만이라는 시간 자체를 채우기만 되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조 박사 에릭슨 박사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만 시간 투자하면 전문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다 전문가여야 하겠죠. 대부분 한 분야의 직장에서 1만 시간 이상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전문가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년간 운전을 하고 20년간 의사생활을 하고 교직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5년 된 운전사보다, 또는 5년 된 의사보다, 5년 된 교사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꼭 1만 시간이어야 하는
하나,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분야에 따라서 유의미한 시간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7,000시간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만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마지막 핵심적인 질문인데, 자, 1만 시간으로도 전문가 실력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릭슨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1만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deliberate practice, 여기서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이 아니라 의식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더 개념을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길게 의식적, 의도적 노력, 의도적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개념화를 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당구를 친다, 뭐 한 20년 쳤어요. 취미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1만 시간 훨씬 넘었겠죠. 하지만 다 뭐 400, 500 아니잖아요, 그죠? 의식적, 의도적으로 어떠한 개별 스킬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런 노력이 없이는 거의 그 수준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냥 산 거예요. 10년 살았어요. 정확히 따져보진 않아도 1, 2년이면 거의 1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그곳에 체류하고 생활만 한 경우에는 외국어 실력 늘지 않습니다. 전혀 늘지 않아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 의도적 노력, deliberate practice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평범한 우리 일반인이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얼마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그 숫자 기억력, 단기 기억력은 한계가 6자리에서 8자리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전화번호가 7자리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요. 이 에릭슨 박사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학부생 한 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8개, 9개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제 꾸준히 하면서 자 15개, 20개 되면서 뭐 아주 더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이 스티브가 이제 육상 선수도 했는데 기록에 되게 익숙한 거죠. 달리고 나서 뭐 7분 29초 뭐 요번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일련 번호를 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록에 대한 패턴을 이용을 해서 암기를 하는 거야. 계속 연습을 해나가면서 82개까지 암기합니다. 자, 이 책에 82개의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상상이나 갑니까? 그 82개를 다 바로 듣고 단기적으로 바로 암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이렇게 놀랍게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류적 차원에서 볼게요. 지난 100년간 인류의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어떠한 역량 변화, 재능 변화가 생겼느냐. 자, 1908년도에 조니 헤이스가 2시간 55분을 뛴 거예요. 마라톤에서. 난리가 난 거죠. 금세기 최고 레이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2시간 55분.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는가. 근데 지금 현재 세계 기록은 2시간 2분입니다. 기록 자체도 굉장히 단축됐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보스턴 마라톤의 참가 자격, 그 아주 수백 명이 참가를 하잖아요. 수천 명이 됐던 수백 명이 됐던, 거기에 참가하려면 자격이 3시간 5분 이하의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3시간 5분이나 2시간 55분이나 10분 차이인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일반인 마라토너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죠. 1908년에 남자 다이빙 공중 2회전을 하는데 인간이 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이거 금지시켜라, 이런 권고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살 정도만 한대. 10살. 1930년대 코르트라는 피아니스트가 쇼팽 곡을 연주했는데 막 최고로 완벽한 해석이다, 찬사를 받았는데 그 녹음 테이프가 아직도 있나 봐요. 지금은 피아노 연주 전공할 정도면 누구나 그냥 코르트 이상의 역량이 된다는 거죠.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자, 1973년도에 스펜서는 원주율 파이 있죠, 그거를 511번째 수까지 암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도의 라즈비르 미나라는 사람이 7만 개를 암기한답니다. 야, 이건 좀 미스테리한 거예요. 7만 개의 연속 번호를 암기한다는 건 대단하죠,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제까지 저건 선천적 재능이야, 나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필요성이 느끼는 그러한 역량이고 재능이라면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또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책만 읽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연습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재능이 뭡니까? 뇌와 육체의 적응력이라고 했죠. 자, 런던 택시 운전사의 뇌에서 그 증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런던은 정말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도를 보고. 다 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길이 없어요. 그 정도로 도로가 복잡해요. 근데 런던에서 택시 운전을 하려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에요. 런던의 체링 크로스 반경 9km 이내에 지역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만 25,000개입니다. 주요 지명들, 관공서부터 가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건 엄청난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제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딴 사람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 비교를 했는데, 택시 운전사의 뇌 중에서 기억력에 관련된 해마, 뭐 뒤에 이제 달려있는 해마가 있는데, 해마가 일반인들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간의 뇌는 강도 높은 의식적, 의도적 훈련에 반응하고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뇌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체조 선수가 의식적, 의도적 노력을 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력이 발달이 되죠. 모든 운동과 관련된. 근력은 겉으로 보이니까. 근데 뇌도 마찬가지로, 근육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반응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가소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각을 인지하는 부분에 역할을 했던 뇌의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시각이 이제 장애가 됐으니까 그 뇌는 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역할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과학책을 읽었는데, 세포 분열 단계에서 특정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심장으로 발전한다. 이거 뭐 되게 기뻐한 거죠, 연구진이. 그러면은 이 부분의 세포를 떼어내서 배양을 해서 심장으로 이제 키워서 이걸 이제 뭐 인공 심장으로 쓰던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분을 떼어넣는데 이 부분이 심장으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세포에서 심장으로 발전되는 부분을 떼냈으면 심장이 안 생겨야 되죠. 근데 또 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세포의 가소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와 신체에 있어서 놀라운 그런 적응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의 노안들이 많죠. 지금은 한 40대 이상부터 나타나는데, 이제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3개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안 보이는 가까운 것들을 읽게 하는 의식적, 의도적 노력을 시킨 거죠. 어떻게 됐냐면 3개월 훈련했는데 참가자 모두가 시력이 향상됐습니다. 수정체의 변화는 없었어요. 시각 신호를 해석하는 뇌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노안 상태가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개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심적 표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에릭슨 박사가 이제 의식적, 의도적 노력에 동반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심적 표상, mental representation인데, 심적 표상하면 내용이 좀 어렵죠.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근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의식적, 의도적 노력이 쌓여간다는 것은 그 분야의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크게, 길게, 깊게 이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관념 정보 이외의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뇌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 상응하는 어떠한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뇌 속에서. 장기 기억에 이제 저장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서 바로 쫙쫙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 의도적 노력이 바로 이제 뇌 속에 이러한 구조물, 그 패턴에 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분야에 따라 세부적인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체스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체스 말의 어떤 이동 경로에 대한, 공격과 수비에 대한 패턴이 인식이 되는 거죠. 장기는 또 다를 것이고, 축구는 또 축구대로 다르겠죠. 어떤 경기 중간에 딱 멈추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구 선수와 일반인한테. 축구 선수는 그 다음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예지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음악은 또 음악대로 다를 것이고, 언어는 어떻습니까? 언어도 단어에 대한 어떠한 패턴. 인공지능이
가장 처음에 부딪혔던 난관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한 살만 돼도 다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 뇌의 패턴 인식 능력.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제시하는 인류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종에 대한 설명이 규정되어 있죠. 물론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이제 호모 시리즈가 있지만, 에릭슨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호모 엑세르켄스입니다. 뭐냐? 연습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습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뇌와 육체의 적응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 아이고, 저건 재능 없네. 넌 숫자는 재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나는 원래 재능이 없나 봐, 숫자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런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는 인간을 직접 구현하는 거,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다음 세대, 인간의 세대가 이어가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건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도 우리가 저러한 모습을 구현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신을 반복해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했던 능력을 개발하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선천적인 재능이라는 시대착오적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입니다. 선천적인 재능, 이제는 이런 게 없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일하고 놀고 살아가는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세상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자신이 스스로의 발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가 이제까지 한 6권 정도의 그 책을 집필해서 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글쓰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희망, 자유로움, 확신, 너무 경이로움을 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